오늘의 사연은 생각 없이 막말하던 동서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한 여성분이 많은 네티즌 분들의 조언을 듣고 동서를 참교육하신 사연입니다.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사이다 사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점점 좋아지는데 자꾸 화나는 일이 생기네요. 저는 마음속에 아주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부모님과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고 임신 중이었는데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소식에 충격으로 유산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은 넋 빠진 사람처럼 지냈어요. 이제서야 어느 정도 그 아픔에서 현실로 나오고 있고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렵게 자수성가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자리 잡으셨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좀 놀러 다니기도 하자고 하시면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제 여동생과 주말이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셨었는데 그러다 사고가 난 겁니다. 그 후 저는 집 2채와 5층 건물 1채 그리고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중 한 채는 원래 새가 있었고 한 채는 부모님이 사셨던 집이라 신랑한테 말하고 그 집 들어가서 살자고 해서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은 그냥 평범한 집입니다. 우리 신랑이 장남이고 밑에 서방님과 시누이가 있습니다. 서방님은 1년 전에 결혼을 했고 시누이도 내년 초쯤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힘들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많은 힘이 돼주었어요. 어머님은 아가 너라도 정신 챙겨야 한다고 이제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제가 밥도 안 먹고 멍해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저희 집에 몇 달을 계시면서 집안 살림에 제 수발까지 다 들어주신 분입니다. 전 지금도 어머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과 시누이도 힘내라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고요. 물론 우리 신랑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매일 집에 오면 미친 사람처럼 멍해 있는 와이프, 하루 이틀도 아니었을 텐데 짜증 한 번 안 냈고 제가 말을 안 해도 그저 옆에서 계속 웃어주면서 말 걸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댁 식구들을 전혀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아버님도 부모님 제사 거르지 말라면서 손수 챙겨주실 정도이니 제가 어찌 남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방님이 1년 전에 결혼을 하고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2살 어린데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말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동서한테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처음에 동서는 제가 겪은 일을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 이제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며 저를 위로했던 동서. 근데 그 한마디에 너무 고마웠던 내가 병신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남기신 게 많아서 너무 좋으시겠다. 그 소리 듣는데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 세상을 뜨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머릿속은 늘 하얗고 그냥 밖에만 쳐다보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거기다 아이까지 유산했으니 그 충격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남긴 재산이 많아서 좋겠다니요? 거기다가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해서 제가 부모님 건물을 팔고 그 돈으로 신랑 사업을 확장했었습니다. 서방님은 거기서 일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서방님은 독립시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그러더군요. 독립시킬 때 어디다가 사업체 차려줄 거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 신랑이 하고 있는 사업체를 반 나눴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걸 왜 나눠줘야 되냐, 서방님이 거기에 돈 보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반이나 나눠줘야 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아니 형님 제 남편이 그동안 일한 게 얼만데요.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저희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사실 일요일 같을 때 직원들 나오면 수당 나가서 저희 신랑이 대신 가서 일한 적도 많잖아요. 그거 다 수당으로 계산하면 얼만데요. 뭐라고? 그게 얼만데? 내가 돈으로 다 줄게. 그리고 동서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체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키운 거야. 착각하지 마 했더니 역시 부모는 잘 둬야 되나 보네요. 나 뭐 팔자가 이래. 돈 없으면 죽어야지. 안 그래요 형님? 서럽다 서러워. 이러면서 투덜대더군요.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방님은 제 남편 일이 적성이 안 맞는다고 툭 하면 아프다 뭐하다 하면서 회사 안 나오고 해서 사람 피말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월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350씩 줬습니다. 가끔씩 일요일에 저희가 일이 생겨 몇 번 기계 돌아가는 것만 확인해달라고는 했었지만 그거 30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당 어쩌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한 5년 정도 있다가 서방님이 사업적으로 눈이 떠진 것 같으면 사업지를 하나 차려주자고 신랑이랑 상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를 반 나누자고 하지 않나,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본인이 언제 보기나 했다고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나선 서방님을 아주 쪼아대는지 서방님이 저희 신랑한테 형 사업 독립하는 거 앞당길 수 없겠냐고, 얼른 사업 시작해서 나도 목돈 좀 만져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남자가 욕심이 있어야 크게 된다고는 하지만 남의 것까지 탐내면서 욕심 부리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계속 화만 납니다. 제가 지금 막달이 다 돼서 저희 신랑은 참으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전 임신하고 예민해져서 그런지 더 화가 나네요. 속에 있는 거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익명이라는 장점으로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1차 추가글, 그렇게 글 쓰고 그냥 확 자버리고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님들 덕분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남편이 하는 사업체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초기 3개월과 막달인 이번 달만 나가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늘 저도 함께 출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중 70%는 저희 부모님이 상속해주신 돈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한 거라서 신랑이 먼저 제 앞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제 입으로 꺼내기가 그랬었는데 시부모님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셔서 사업체는 다행히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방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아진 겁니다. 전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성실하지 못해서 금방 잘리거나 자기 발로 나왔던 걸로 알아요. 본인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이전에 성실한 사람을 1순위로 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딜 가도 오래 버티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할 때도 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저희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형을 어릴 때부터 무서워해서 그런지 이것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사실 무턱대고 해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많이 변하고 노력을 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니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던지 사회에 기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정도로 서방님한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평소에도 좀 철이 없이 이야기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가 적으면 이해나 되겠지만 32이나 처먹었는데 어쩜 저리 말하는지.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무래도 제가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저에게 마음을 더 써주셨어요. 일부러 더 웃으시고 아가야 우리 어디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래? 하시면서 마음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갈 친정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영화라도 보러 가자고 하시면서 정말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건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 변함없었고요. 물론 동서도 서방님이 이야기해줘서 어머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하는 말이 정말 나이가 무색하더군요. 어머님은 왜 형님만 챙겨주세요? 어머님은 가만 보면 형님만 되게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이 돈이 많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결국 그 말하고 나서 시아버님이 엄청 나무라셨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너 어디서 그런 말버릇 배웠냐고 하시면서 엄청 혼을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동서한테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뱉어야 한다.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도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신우는 아예 동서랑은 대화를 안 섞으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말처럼 여우인 건지 아님 뇌가 없는 건지 갈피가 안 잡힐 정도입니다. 암튼 서방님이 우리 신랑한테 그런 말하고 나서를 쓰지 않았는데요. 서방님이 그리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신랑이 그랬대요. 350이라도 주는 거 다행으로 알고 네가 정말 사업할 생각이 있으면 네 자신을 한 번이라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 사업체 차려주면 분명히 1년도 못 갈 거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런 말 할 때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니 남 탓하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반성도 하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했대요.
그 자리에 저는 없었는데 지난주에 잠깐 사무실에 나가 서방님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 우리 신랑이 한 소리 한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암튼 동서가 저리 말한 거 저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낼 생각도 전혀 없고요. 일단 제 뱃속에 있는 콩이 생각도 해야 되고 괜히 화냈다가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저한테까지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신 동서 입에서 저런 소리 못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저희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데 그때 거사를 치를까 합니다. 일단 신랑하고는 대화를 해서 말을 맞춰야겠죠. 만약 이번에 통하지 않으면 서방님도 내쫓을 생각입니다.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방법도 괜찮지만 사람은 상황이 늘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 다른 방법도 있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추가글. 또 비가 내리네요. 어제 온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녁에 모이기로 했지만 시댁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희는 점심때쯤 갔습니다. 물론 남편과는 그 전날 말을 맞춰둔 상태였고요. 시댁에 가보니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모두 계시길래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는 척 하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런지 우는 척 하지 않아도 저절로 눈물이 났네요. 일단은 동서가 돌아가신 저희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아가씨, 제가 그 일 겪고 나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냐고. 물론 저로 인해 온 가족들도 힘들었단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동서가 부모님과 여동생 돌아가셔서 돈 많이 생겨서 좋겠다고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냐고.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건데 아무리 사리분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눈치 없는 것이랑은 별개라고. 서방님하고 둘이 있을 때야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본인들 마음이겠지만 어떻게 내 앞에서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는 세상에 진짜 둘째 언니 막말하고 생각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큰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자기가 뭘 한다고 함부로 떠드냐고, 진짜 웃기다고, 그리고 그 말하게 둔 둘째 오빠는 뭐냐고 했었고, 어머님은 어이구 세상에 내가 내 아들이 잘나지 못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하게 둔 게 잘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단단히 화가 나셔서 저와 제 남편한테 둘째 당장 회사에서 내쫓으라고, 니들이 말 안 한다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라고, 일도 성실히 못하는 놈한테 월급도 많이 챙겨주고 해서 사실 그동안 큰아가한테 너무 많이 고마웠는데 그놈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니 당장 내쫓아버리라고, 편하게 사니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넘볼 것이 따로 있는 건데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리 없냐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 저한테 면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아버님께 그래도 회사에서 바로 내쫓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서방님도 지금 일 갑자기 그만두면 동서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월급을 그놈 일한 것만큼만 주라고 너무 과하게 주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설치는 모양인데 그놈 일한 것만큼만 딱 주라고, 그리고 사업 같은 소리 못 꺼내게 하라고, 그런 놈 사업 차려줘봤자 돈만 날리는 거라고,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덜 아깝다고, 자기 사업이 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형수한테 그러냐고, 그게 어떤 돈인지 몰라서 그 지랄이냐고, 만약에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면 그때는 내쫓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동서 오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 테니 일단은 모른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니 서방님 내외가 오더라고요. 동서가 들어오면서 아버님, 어머님, 둘째 왔어요. 아가씨, 저 왔어요. 형님은 일찍 오셨네요. 하면서 밝게 인사를 했지만 집 분위기가 싸늘하니 당황하길래 이리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남편 보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 남편이 서방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잘해준 것 같다. 사실 너가 사업체 차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안 했던 건 해줄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네 업무 행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너 사업체 차려줄 생각이 없다. 사실 차려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네가 형 믿고 너무 까분 것 같다. 너는 네가 능력이 있어서 월급 그 정도로 준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었다. 만약 네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 200만 줬을 거다. 하지만 너도 결혼을 했고 그만큼 주면 네가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너는 나한테 실망만 안겨줬다. 이제부터 네 월급은 네가 일한 만큼인 딱 200만 줄 거다.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직장 알아봐라. 잡진 않을 거다. 사실 그동안 너 줬던 월급이면 직원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다. 나는 네가 2명 본 일을 충분히 하겠거니 했지만 내 판단 미스였다.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서한테는 재수씨, 앞으로 제 처한테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에 대해서 언급 말아주십사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내 처가 혹시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만약 제가 재수씨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보험금 받으셨다고 재수씨 너무 좋으시겠네요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시죠? 아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 죽이고 싶을걸요? 근데 제 처는 어땠을까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생각 없이 예의 없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로 끝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새겨 들으세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동서는 어머님 아버님 저 안 그랬어요 하면서 울더군요. 나 참, 그럼 내가 없는 말을 지어서 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둘째 언니 웃기지 말라고. 내가 그동안 왜 언니랑 말 안 한 줄 아냐고. 하도 생각이 없이 막말해서 말하기 싫어서 안 그러는 거라고. 언니가 그동안 했던 것 좀 생각해보라고. 언니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고 큰언니는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둘째네도 이제 알아먹었을 테니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큰애 말처럼 둘째네가 한 번만 더 이런 식이면 나도 니들 볼 생각 없으니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주방 가서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식사하고 과일 먹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동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뒀네요. 암튼 어제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는데 아까 서방님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정말 월급 깎을 거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몇 번 말해야 알아먹냐고 너 앞으로 200 주고 일 잘하는 사람 하나 더 뽑을 거라고 싫으면 미리 말하라고 구하는 김에 하나 더 구할 거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동서가 저한테 문자로 형님 저랑 할 이야기 있지 않나요? 이러길래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했더니 형님이 오해하시는 거라고 그런 의미 아니었다고 하길래 변명 듣고 싶지 않으니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계속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전 그냥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콩이가 열흘이 있으면 세상에 등장하는데 신경 끊고 그냥 콩이한테만 신경 쓰려고요. 아침에 어머님도 전화와서 둘째가 또 그런 말하면 혼쭐을 내라고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너 가고 나서 아버지랑 나랑도 엄청 속상했는데 당사자인 너는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이제 걔네들 신경 그만 쓰고 콩이한테만 신경 쓰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됐어요. 걱정해주신 분들 그리고 힘내라고 하셨던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속상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편이 돼주시고 해서 일이 이렇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그냥 계속 속상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잔뜩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출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순산할 수 있게 많이들 격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니분께서 너무 큰 아픔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좋은 시댁과 남편을 만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댁과 남편분 그리고 뱃속에 콩이도 순산하셔서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